자, 교재 156페이지 보세요. 아까 설명했던 자주, 타주가 있죠. 자주. 자주 점유란 소유 의사가 있는 점유를 의미한다. 소유 의사가 있죠. 타인의 지배를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의사가 있는 점유를 말한다. 소유 의사라는 것은 소유자, 매수인, 도둑놈의 점유가 자주죠. 도둑. 타주 점유란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하고 타인의 지배를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의사가 없는 점유를 말합니다. 지상권자, 남의 땅을 사용하잖아요. 남의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세권자, 임차인, 사용차주는 돈을 주지 않고 빌려 쓰는 사람이요. 사용차주, 자, 사용차주 개념입니다. 우리가 법률 용어 임대차. 임대차는 차임을 주고 빌려 쓰는 거예요. 사용대차.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겁니다. 차임을 주지 않고 빌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빌려 쓰는 사람은 사용차주, 빌려주는 사람은 사용대주라고 그래요. 사용차주. 밑에 또 우리 엄마가 맨날 빌리러 와. 벤치 있어? 벤치 있어? 빌려주죠. 근데 돈 받고 빌려줘요? 사용대차입니다. 에? 돈 받고 빌려주지 않잖아요. 좀 이따가 장돌이 있어? 빌려줘. 그죠? 남편이 있어? 빌려줘. 뭐 이렇게. 그러면 열받죠? 그러면 야, 사용대차 하지 말고 임대차 하자. 내가 그래. 그럼 돈 달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그죠? 사용차주. 그 다음에 수취인, 아까 개를 맡길 때 임치라 그랬죠? 근데 개를 보관하는 사람을 수취인. 수취인. 자, 보세요. 임치라는 게 보관을 맡기는 거야. 그러면 개 주인은 임치인. 보관하는 사람은 수취인. 수치가 아닙니다. 수취인. 수취인. 그럼 개 보관하는 사람은 자기 거라고 생각 안 쳐? 수취인.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자.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에다가 묘지를 설치했어. 그럼 남의 땅에 아버지 묘를 설치할 때 설치하고 내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타주점입니다. 명의수탁자라는 것은 명의신탁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명의신탁이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이 집을 사요. 사는데 집이 여러 채니까 동생 을한테 네 앞으로 등기 좀 해놓자라는 거야. 그러면 사면서 둘이 동생과 형님이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A한테 부탁해서 등기를 을한테 해놔요. 그러면 이 동생이 명의를 수탁한 사람이고 형님을 명의 신탁자라고 해요. 등기만 내 앞으로 해놨지 내 소유자라고 생각 안 해요. 형님으로 해서 내가 등기만 해놓는다라고 생각할 때 명의 수탁자는 내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타주입니다. 타주. 자, 그 다음에 자주, 타주 대충 뭔지 알겠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쭉 넘기세요. 쭉 넘기시고 160페이지로 갑니다. 160페이지. 거기에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있어요.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선의 점유다. 선의 점유다. 악의 점유다. 선의 점유라는 것은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이야.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해요.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해.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해.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자, 보세요. 좀 이따 할 건데 만약에 가수원이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이 가수원이 있어요. 가수원. 이 가수원. 근데 관리인한테
관리인한테 맡겨놨어요. 근데 가지도 않아요. 한 5년째 가지도 않아요. 갑이. 과수원에서 나오는 그 감나무만, 감만 사과라고 합시다. 사과나무 사과. 근데 관리인이 사기쳐가지고 병한테 팔아먹어 버렸어. 사기쳐서 병한테 매매를 했어요. 매매로 팔아먹어 버렸어. 그런데 살짝 자기 앞으로 위조해서 등기해놓고 팔아먹은 거야. 그러면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은 보호받지 못하죠. 그죠? 그 사실을 알고 갑이 병한테 소유권 말소하라 라고 소송을 제기하겠죠. 지금 이 사안이 이렇게 원래 소유자가 2번 소유자가 갑인데 갑이 관리인이 자기 거라고 해서 위조를 이렇게 싹 해놓고 4번에 소유권을 넘겨버린 거예요. 병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갑이 가만히 우리 등기부를 믿고 산 사람은 이 사람 무권리자죠. 이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소유권 말소해. 그러면 소송해서 패소할 거예요. 병이 패소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소송하면서 근 1년을 사서 감 수확을 했단 말이에요. 사과 수확을 했단 말이에요. 사과 수확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사실은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죠. 을한테 샀으니까. 그리고 오신할 만한 근거도 있죠. 매매를 했으니. 이처럼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유를 이 사람은 선의점유라고 해요. 선의점유. 선의점유가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유예요. 오신할 만한 잘못 안 경우입니다.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어. 자,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유를 선의점유라고 합니다. 점유자라고. 근데 이거는 소유권이 자기한테 없다는 것을 알면서 또는 의심하면서 점유를 했어. 이거는 악의점유야. 악의점유야. 그래서 선의점유, 악의점유는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선의점유자는 좀 이따 과실 취득한다. 이런 조문이 나오기 때문에 도구 개념입니다. 조문을 해석하려고. 그래서 선의점유는 소유권이 없는데 이 사람처럼 사실은 소유권이 없어. 무권리자한테 샀으니까. 근데 자기 거라고 생각한 사람. 선의점유야. 근데 소유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심하는 점유를 악의점유라고 합니다. 점유 쪽에서는. 자, 그 다음에 과실 있는 점, 과실 없는 점유는 넘어가고 교재 160페이지 보세요. 선의점유라고 있습니다. 선의점유란 자신에게 점유할 권리는 본권, 점유할 권리는 본권, 소유권,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라고 봅시다.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 즉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이죠. 악의점유자 보세요. 악의점유자. 악의점유자란 자신에게 본권, 즉 소유권이 없음을 알면서 점유하거나 본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를 말합니다. 개념 잡았죠? 자, 고개 들어보세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선의점유, 악의점유. 저주점유는 소유의사가 있는 점유, 소유의사가 없는 점유는 타주. 그 다음에 선의점유는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한 점유입니다. 선의점유. 그 반대가 악의점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161페이지에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그럼 보세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는 시험 잘 나오죠? 시험 잘 나와. 그러면 여기 봅시다. 이 사안에서 과수원을 투자 목적으로 해놓고 시골에 청송이라고 합시다. 청송에 과수원을 사놨는데 관리인한테 맡겨놨고 한 5, 6년 난 내려가 버티지 않으니까 이렇게 등기해서 팔아먹었어. 그럼 이 사람이 원소유자하고 소송을 하겠죠. 이 말소에. 그러면 이 사람이 집니다. 패소하겠죠.
그럼 패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현재 1년 동안 사서 농사 지은 사람이 점유자야. 근데 이 사람은 그 물건을 가져갈 회복자죠. 회복자죠? 소송에서 이겼으니까 승소한 사람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게 사과나무 200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500상자의 사과를 수확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심할 게 이제 이 500상자의 사과, 이 사과를 법적으로는 천연과실이라고 해요. 천연과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야. 이 천연과실은 법률적으로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 그래요. 가령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나오죠. 천연과실. 배나무에서 배가 나오죠. 천연과실. 돼지가 돼지 새끼를 돼지도 물건이요. 네? 돼지가 돼지 새끼를 낳죠. 천연과실. 개가 강아지를 낳죠. 천연과실입니다. 그죠? 천연과실. 그러니까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이에요. 천연과실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구 개념의 법정과실. 법정과실 개념은 물건의 사용대가입니다. 사용대가. 가령 돈을 부어주고 이자를 받았다. 차임을 받았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건은 사용대가입니다. 사용대가니까 자, 내 집을 빌려줄 테니 월세를 달라. 물건은 사용대가죠. 법정과실이라고 해요. 법정과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산출물을 과실이라는데 용법에 따른 산출물을 천연과실이라 하고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는 게 법정과실이라고 합니다. 개념. 그러면 여기에서 자, 과연 500상자를 1년 동안 수확을 했어요. 500상자를. 그러면 이 사람이 소송에서 졌으니까 회복을 자, 돌려줄 때 갑이 그럴 거야. 야, 1년 동안 수확한 거 500상자도 줘야지 라고 청구하겠죠. 원래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게 201조단 말이에요. 201조에서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또 악의의 점유자, 폭력, 은비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 그래서 이 균형을 보니까 201조 1항을 보니까 선의 점유자는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죠. 그러면 이 사례에서 이 사람은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했죠. 그죠? 이 사람은 201조를 근거로 해서 이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야. 취득하니까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병은 1년 동안 농사지은 500상자는 천연과실이니 201조 1항을 근거로 반환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아셨죠?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이런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201조를 한번 보세요. 201조는 1항 보세요. 1항만 봅시다.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로 과실을 취득한다. 과실 밑줄 치고 천연과실, 법정과실, 동그라미 그 천연과실을 아까 천연과실은 사과, 법정과실, 이자, 차임 이렇게 써놓으세요. 대충 알겠죠?
과실수취권이 있어. 선의 점유자는. 악의 점유자는 없고요. 악의 점유자는. 그 다음에 2항까지 봅시다. 2항 악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이 없는데 없다는 사실을 알고 한 점유자죠. 수취한 과실을 판단해야 돼요. 소비했거나 과실, 이 과실은 실수로 이 말이에요. 이 과실은 요거가 달라요. 이게 헷갈리는데 이 과실은 요 과실이에요. 한자로. 근데 이 과실은 고의 과실할 때 있잖아요. 고의 과실. 실수로 이 말이에요. 이 과실은 고의 과실할 때 실수로 그 말이에요. 실수로 인해서 과실로 인해서 훼손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대가를 보상해야 돼요. 요게 2항의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판단해야 되고 과실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훼손 수취하지 못한 경우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대가 보상은 뭐예요? 과실 500상자가 가격을 보상하라는 거예요. 어렵죠? 자, 그래서 대충 201조는 201조 해석했어요. 201조 다 넘겨보세요. 201조 사망은 넘어가 되고,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점유자와 회복자의 책임은 넘어가 되고, 3번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 이 개념도 보세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송을 해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라는 사람이 1년 동안 농사지은 사과 있잖아요. 사과. 반할 필요 없죠? 201조를 근거로. 근데 1년 동안 농사 지으면서 요 과수원 내에 집이 한 채 있었어요. 살림살이 집도 하나 있고 창고도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여기서 살림살이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비가 오니까 지붕이 낡았어요. 기와지붕이 지붕이 낡아서 고쳤어. 그러면 수선비가 들어가죠. 이 수선비를 이게 필요비라 그래요. 필요비. 유지 보수 비용. 유지 보수 비용에는 필요비라고 하는 이렇게 통상 필요비라는 게 있고요. 통상 필요비. 이거는 지붕이 쉽게 말하면 낡아서 50만 원 들었어요. 50만 원 들었어. 그런데 특별 필요비라는 개념이다. 특별 필요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풍이 갑자기 와서 지붕이 날아갔어. 그래서 거기 200만 원 수리비가 들어갔어. 수리비가 필요비요. 근데 지붕이 날라서 자연적으로 보수해야 할 비용은 통상 필요비라 하고, 갑작스런 태풍이라든가 이것들이 와서 지붕이 다 날아갔다면 특별 필요비라고 합니다. 특별 필요비.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반환할 때 내가 비용 들어갔으니 필요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여기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이게 재래식이단 말이에요. 재래식 화장실이 문제되죠. 재래식 화장실. 우리나라는 참 세계 화장실 문화는 최고잖아요. 중국 가봤더니 막 중국에 뭐 화장실이 막 여기 이거 칸막이 막 재래식 화장실도 그것도 근데 수세식으로 만들어서 앞에도 없어, 문도 없어. 인도 가면 막 아무데나 노상방뇨. 중국에 지금 화장실을 혁명하자 그래가지고 뭐 화장실 문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참 어느 날 갑자기 화장실이 지금 보세요. 지하철역이라든가 고속도로라든가 휴게소라든가 그죠? 얼마나 깨끗해요 화장실. 그죠? 재래식 화장실을 너무 쓰기 불편하니까 수세식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게 재산적 가치를 증가했죠. 이게 뭐 한 300 들어갔다고 봅시다. 300만 원 들어갔어. 이거를 유익비라고 해요. 법률적으로 유익비.
유익비, 재산적 가치를 도모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들어가죠. 유익비. 그러면 이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이, 야, 내가 너한테 반환해 줄 때 내가 비용이 들어갔거든. 필요비 들어갔고 유익비 들어갔거든. 비용 청구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재산 가치를 증가시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내가 당신 집을 잘 이렇게 갖고 놨어. 그러니까 비용 들어갔으니까 비용 줘야지.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있죠. 그럴 때 203조라는 조문에서 필요비 청구할 수 있다. 유익비 청구할 수 있다. 이 사람이 선의, 악이 구분하지 않아, 여기서. 선의죠. 아까 여기 뭡니까? 여기에서는 과실을 먹을 때는 선악을 구분했죠.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기 없다 그랬죠. 선악을 구분. 이건 선의 점유자든 악의, 이건 따지지 않아. 비용 들어갔으니까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주면서 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조심할 게, 이 사람이 과실을 먹었다면 통상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 이 사안을 봅시다. 이 사안은 이 사람이 사과를 취득했죠. 사과는 과실이죠. 천연과실이죠. 천연과실을 수취했으니 너 통상 필요비 저기 지붕 낡아서 50만 원은 청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필요비 청구해라. 필요비 청구해라. 지붕이 낡아서 고친 거 청구해. 내가 줄게. 그러나 네가 과실 먹었잖아. 그럴 때는 통상 필요비 청구하지 마라 이거지. 근데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유익비, 재래식 화장실 고쳤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가수원이 있어요. 똑같은 크기의 가수원이 있다고 합시다. 똑같은 사과나무, 똑같은 집도 있고 창고도 있다고 합시다. 근데 요거는 재래식이고 요건 수세식으로 바꿨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과수원을 살 때 재래식 화장실보다는 수세식을 있는 깨끗한 과수원을 투자하겠죠? 그럴 때 이게 1억이라면 이거는 1억 한 1,000만 원을 준다 하더라도 매수할 거야. 그러면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평수가 있다 할 때 300만 원 투입해서 재산적 가치가 1,000만 원이 증가해 버렸죠. 그잖아요. 뭐 이거 투자할 때 집이 깨끗해 봐요. 집이 깨끗해 봐. 그러니까 제 수강생 젊은 친구인데 인테리어업자인데 그 친구는 착각하고 뭔지 아세요? 집에 좀 돈을 좀 있는가, 집에서 엄마가 좀 보조를 해줘서 1억 정도 가지고 경매 물건, 역세권에 경매 물건을 싸게 역세권에 허름한 집을 경매를 받아요. 그리고 자기가 인테리어업자잖아요. 그래서 돈 해가지고 싹 붙여요. 싹 붙여. 그리고 팔리면 팔고 안 팔리면 전세 넣어. 그거만 계속 해. 역세권 다 경매 나온, 아니면 금매 나온 물건 사가지고. 수입. 그거 뭐 외제차 몰고 다녀요. 외제차. 그러니까 참 뭐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수입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외제차 몰고 다녀요. 그러니까 통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으로 고치고, 그럴 경우에 보세요. 병이란 사람이 야, 내가 비용 내놔라. 300만 원 내놔라. 단 내가 300을 투입했는데 재산적 가치가 1,000만 원 증가했죠. 가액의 증가가. 그러니 네가 선택해. 300만 원을 주든지 1,000만 원을 주든지. 선택은 네가 해. 회복자가 해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203조입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203조를 한번 읽어봅시다. 203조는 2랑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보세요. 이거 반환 밑줄이고 여기 보세요. 소송에 져서 이 사람은 과손을 반환한 때죠? 반환해야 되죠?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밑줄입니다.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 아까 50만 원 청구할 수 있죠? 특별 필요비 아까 100만 원 청구할 수 있죠.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어. 아까 사과나무에서 이 500상자 사과를 천연과실 수취했죠? 그럴 때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대요. 아까 통상 필요비 뭐라 그랬어? 지붕이 낡아서 수리한 비용 50만 원이죠? 그러면 통상 필요 밑줄이고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겠죠? 태풍이 와서 지붕이 날아갔죠? 날아갔을 때 그때 통상 필요비, 특별 필요비입니다.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점도 자주 나오고요. 2항 보면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 밑줄입니다. 아까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시로 고쳤죠? 유익비에 관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선택 밑줄입니다. 요거를 점유자 선택으로 해서 바꿔치기 하죠. 틀립니다. 회복자 선택이에요. 회복자 선택. 점유자 선택으로 바꿔치기해서 시험 문제 무지하게 나와요.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한 금액, 아까 300이죠. 증가액, 재산적 가치가 1000만 원이었죠. 선택해라 이거요. 그러면 바보가 이상 300 선택하겠죠? 그죠? 자, 대충 알겠죠? 필요비, 유익비.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필요비가 있어요. 필요비.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점유자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요것도 무지하게 쉬운 문제 잘 나와요. 자, 보세요. 아까 201조에서는 자,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그랬잖아요.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 못한다. 선의, 악의를 구분했죠. 그죠? 근데 여기는 필요비, 유익비는 선악을 구분하지 않았잖아요. 소유권이 없다고 오신한 사람이든 소유권 있다고 알고 한 사람이든 비용 들어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필요비 청구권, 유익비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 불문한다. 맨날 시험 문제 나와. 이쪽은 나왔다. 이쪽이 점유자 회복자와 관계는 이게 사실은 이 사안이 제가 처음에 강의할 때 사법고시하고 이게 사법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점유자 회복자 관계를 잘 이해를 못해서 사법고시 공부할 때 이게 너무나 추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사법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쉽게 드는 거야. 그죠? 이게 판례거든요. 판례. 쉽게 이해가죠? 이거 없이 이해해달라고. 이거 없이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이게 뭔 말이야? 악의 점유자는 요거 사례를 딱 판례 사안입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필요비입니다. 필요비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한 때 회복자에 대해서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은 청구할 수 있죠. 조문입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는 통상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이제 이해가죠? 양가로 2번입니다. 유익비입니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회복자 선택에 쫓아서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여기까지 하고 밑에는 다 판례입니다. 지금 배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점유자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오늘 배운 것을 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권으로 갈 거예요. 소유권으로 갈 건데 오늘 배운 것이 사실은 중요한 부분들이 많아요. 중요한 부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동산물권, 머릿속에 정리돼요. 동산물권 변동입니다. 동산물권 변동에 법률행위로 취득한다. 인도받아야 돼요. 인도 방법에 현실인도, 간인도, 점유계정,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네 가지 방법이 있죠. 무권리자로부터 취득할 때, 자, 선의취득 제도가 있었죠.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동산업 공시 방법인 점유 또는 점유 이전, 인도를 믿고 산 사람을 보호하는 원칙이죠. 그래서 만약에 무권리자한테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샀어요. 그러면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그리고 이때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인도 받는 방법으로 다 되지만 점유 계정으로는 선의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의 소멸이 있었어요. 소멸이 목적물을 멸실한다. 목적물이 멸실한다. 그럼 멸실 신고하고 멸실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제도가 있었죠. 소멸시효 제도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 제도로서 일정한 행사, 즉 권리를 행사하지 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채권은 10년. 근데 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죠. 그 다음에 물권의 포기가 있었죠. 물권의 포기는 원해서 포기하니까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포기한다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서 등기해야 돼요. 제한물권을 포기한다. 그러면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혼동이 있었죠. 혼동이라는 것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할 때 그 제한물권이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때 전세권자의 임차권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제3자가 권리 목적이 됐어. 그럴 때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할 때 전세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제3자가 버티고 있잖아요. 그때 저당권자 때문에 제한물권은 소멸하지 않죠. 그 다음에 점유권을 배웠어요.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가 점유고 그러한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하고 본권과는 구별을 합니다. 그래, 점유를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가 본권인데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 구축 그런 것들이죠. 근데 도둑놈의 점유는 본권은 없지만 점유권이 있는데 피해자는 점유권은 없는데 본권은 있습니다. 도둑놈은 소유권은 없는데 본권은 없는데 점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의 관념화가 있었어요. 점유 관념화.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데도 상속인의 점유를 인정하죠. 그 다음에 간접점유입니다. 간접점유는 임차인의 직접 점유를 통해서 임대인은 사실상 점유가 없지만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요. 그러나 직접 점유자가 스스로 뺏을 수 있으니까 자력구제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점원인, 점유 보조자, 가정부, 직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 보호 청구권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뺏을 수 있는 자력구제권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 모습이 있었어요. 점유 모습에 자,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점유. 그죠? 그 다음에 자주, 타주 점유. 특히 자주, 타주 점유에 소유 의사가 있다면 자주, 소유 의사가 없다면 타주. 소유 의사라는 것은 소유자로서 지배하려는 의사지 소유권이 있느냐 없느냐는 따지지 않아요. 따라서 자, 소유자로서 지배하려는 의사이기 때문에 도둑놈은 소유자로서 지배하니까 자주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주, 타주를 구별 실익이 뭐냐면 나중에 소유권 취득에서 245조 1항에서 점유 취득 시효 제도가 있는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걸 써먹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의점이 악의점이가 있어요. 선의점이 악의점이는 선의점이라는 건 소유권이 없는데 있다고 오신한 점이자입니다. 악의점은 소유권이 없는데 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의심하는 점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가 있었죠. 점유자와 회복자와 관계에서는 일단은 과수원 사건이 있었죠. 과수원을 관리인한테 팔아난다는 관리인이 사기쳐서 팔아먹었을 때 원소유자가 현재의 점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말소 소송 제기해서 승소를 했을 때 현재의 점유자는 반환하고 원래 소유자는 회복자인데 둘 사이의 문제가 1년 동안 사과나무, 사과, 천연과실. 천연과실은 물건의 용법에 따른 산출물입니다. 반환해야 되느냐. 201조에서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다 했기 때문에 사과 500상자는 반환할 필요 없죠. 근데 악의 점유자는 반환해야 돼요. 그 다음에 실수로 만약에 반환 못하면 대가를 보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비용을 투입했다 이거죠. 비용을. 그래서 지붕이 낡아서 고쳤어요. 통상필요비, 태풍이 와서 고쳤어요. 예, 수리비, 특별 수리비가 있죠. 그런 경우에 일단은 비용 상환 청구권은 선악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과실을 먹었다면 통상필요비 청구하지 못하죠. 그러나 특별필요비 청구할 수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시로 고쳤죠. 그때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해서 지출액이나 증가액을 누가 선택한다? 회복자가 선택에 따라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뭐 할만해요? 네? 할만하죠? 네. 아주 자 다음 주에는 소유권부터 할 거예요. 소유권.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